자, 부동산 개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은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가 배정이 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개발 파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는요, 나온 다음에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03번에 부동산 개발 파트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퍼드라는 학자의 세 가지 위험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자, 먼저 부동산 개발에 우리가 위험 분석을 가보도록 할게요. 위험에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법적이죠. 법적 위험. 자, 그래서 토지를 내가 매입했는데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거나 투기적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자, 줄여야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초로 했던 것은 토지이용규제를 밑줄 쳐보세요. 토지이용규제는 공법입니다. 소유권 문제는 사법이죠. 이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어떻습니까? 미리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시장 분석과 시장성 연구를 하죠. 시장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고 수요가 많아야 되고요. 시장성 분석이라는 자체, 연구라는 것은 거래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자, 이 부동산 개발 후 굉장히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시간이 갈수록 이 완공도가 100%로 갈수록요. 자, 우리가 보통 이 가격이라고 돼 있고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의 위험과 가치입니다. 자, 개발업자가 먼저 매수한테 우리가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위험이 커요. 갈수록 위험은 작아지고요. 근데 먼저 초기에 선분양을 해버리니까 가격을 낮게 잡아야 돼요. 가치는 낮다가 가격이 높아집니다. 보통 가치라고 나오죠.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다. 그래서 개발 기간 중 매수자의 시장 위험과 가치와의 관계는 자, 10% 완공 시에 부동산을 분양받는데 매수자 위험은 매우 높아 부동산 가격이 낮게 되고요. 반면 이제 90% 완공 시로 가면서 분양받는다면 위험은 낮아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대상 부동산을 언제 매도할 것인가, 임대할 것이냐 신중하게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앞쪽에서 마케팅 단계에서는 초기에 하는 게 좋아요. 초기 시장 위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위험은 추가적인 비용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최대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은 못 올려봤거든요. 추가적인 부담을 제거하지만 저렴한 가격 사업을 완성하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해서 개발의 위험 한 파트 우리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의 위험도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추천해 드릴 만한 요약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만한 것은 자, 앞쪽으로 가시면요. 개발의 부동산 개발론의 큰 4번의 개발의 분류를 저번에 주체, 용지 취득, 그 다음에 이 재개발의 시행 방법이 보수 개처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 비공영, 민자 유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이 비공용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공용 개발이라는 자체가, 자, 비공용 개발은 나중에 제가 요약을 하는 강의에선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당연히 비공용이니까 민간 개발 방식이죠. 여기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주공동사업에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우리가 그 의에 보시면은 보통 개발업자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자체개발과 지주공동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게 의에 있죠. 자, 자체개발 사업은 갑돌이 토지 소유자가 지가 토지도 되고요, 자금도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니까 자체개발 사업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도급 발주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자한테 기속이 돼요. 그래서 혼자 하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빠릅니다. 장점이 있지만 위험이 크다는, 자금 조달 부담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를 그냥 줄여서 토소라고 얘기할게요. 토소가 있고요, 우리가 그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눠 먹는 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사비 대물 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공사비 대물 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공사비를 대물로 주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60억이고 얘가 40억이다. 그럼 6대4로 나눠주기 때문에 건물을 40%를 건축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준공 때 건물의 일부를 변제받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자가 시공회사가 됩니다. 공사비는 대부분 개발업자가 우리가 조달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등가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넘겨보세요. 자, 등가교환 방식이 교재에 보시면은 15세 등가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가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6대4로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비 대물 변정이, 대표적인 공사비 대물 변정이 등가교환이에요. 개발업자의 부담, 건물 완성 후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 간에 일정 비율을 나누는 거죠.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6대4로 나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분양금을 공사비는 이제 분양금 받아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분양금 수익금을 지불한다. 시공회사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일정한 비율로 가지고 하며, 대여금은 이제 분양 수익금 중 최우선 변제하는 거죠. 투자자 모집형은 이제 신디케이트입니다. 물론 뭐 책에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 조합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이 구성이 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개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신디케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서. 투유라는 게 있었죠. 투자자는 유한 책임,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사업계획을 완성한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수탁과 토지신탁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비교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사업위탁형과 토지신탁입니다. 사업위탁은 말 그대로 사업만 위탁을 해요. 사업수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갑돌이 토지 소유자가, 자, 얘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고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만 주겠죠. 근데 토지신탁은 다릅니다. 토지신탁은 이 토지를 넘겨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돼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자, 갑돌이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넘깁니다. 신탁회사한테. 신탁회사.
그래서 맡긴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 이걸 수행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자금 조달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자기 신용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로 해요.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형식적,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걸 공급 시간에 배우셨어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유전합니다. 실질적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형식적이다 보니까 토지는 돌려주면서 수수료를 챙기겠죠. 이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사업 수탁은 건물의 기획에서 완성 후 관리 운영까지 사업 실시 전반에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갑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업무를 대행해서 신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서 소유자한테 수익을 보증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건물 소유권 다 토지 소유자가 계속되고요. 토지 신탁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해서 토지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합니다. 사업 수탁과 거의 유사하나 토지 신탁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된다는 게 틀리겠죠. 그다음에 신탁회사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수익증권 소유자한테 지급하면서 우리가 이 수익을 배당해 줍니다. 근데 보통은 확정 배당이 아니라 실적 배당으로 토지 소유자도 위험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컨소시엄 정도 보세요. 자, 컨소시엄은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법인 주관사가 될 수 있고 협력사가 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 협력 사업을 합니다. 컨소시엄 법인이 설립되면 낙찰받기 위해서 법인 명의를 가죠. 그래서 컨소시엄은 대규모에다 박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 간. 그다음에 이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컨소시엄은 자체 개발 사업은 혼자 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도 좀 빠른데 위험했어요. 근데 컨소시엄은 여럿이다 보니까 위험 분산은 있습니다. 안정이 되지만 상호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법인 상호 간에 이해 조정이 필요한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또한 구차지와 신차지도 뭐 간혹가다 신차지 방식이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요. 차지라는 것은 땅을 빌려준 겁니다. 구차지에는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 토지의 차지권을 설정해서 개발이 진행되며 계약의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받았어요. 그래서 건물 건축 후 차지 건물 건물로서 분양하고 또 임대하는데요. 새로운 차지 방식은 틀립니다. 자,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의 차지권을 설정한 후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구차지는 권리금을 주고받았으나 신차지는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면서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체가 차지라는 걸 땅을 빌렸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게 되면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자유치가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강의 때 제가 민자유치도 박스를 쳐서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겠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유학 강의 때 제가 또 요약을 해놔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민자유치 사업 방식도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BTL 방식이 한번 BTO와 비교해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숙사 학교 같은 건 이제 BTL 방식. 자, 그래서 이 빌드, 건설한다, BT, 이전한다, L이라는 건 임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식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한번 두 번 정도가 그 순서를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순서도 알아두시고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가 BTL, BTO 방식을 묶어보세요. 자, 민자유치 사업은요, 이 두 방식이 비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우리가 민자유치 사업이죠. 자, 그래서 BT,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1번이 BTL 방식이에요. 2번이 BTO 방식이죠. 자, 빌드는 민간이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는 이전합니다. 양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시급한 공공시설,
도로나 철도,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요, 빌드 민간이 건설해서 트랜스펄이라는 걸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정부한테 임대를 해주고요. 근데 BTO 방식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터로. 그래서 운영한다. 그래서 얘가 임대형이고요. 얘가 수익형입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제도 있긴 하지만, 자, 우리가 책의 BTL 방식은 뭐 군인 아파트, 학교 등 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나 뭐 기숙사, 군인 아파트 이런 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줘서 정부한테 임대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BTL 방식은 자, 빌드,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민간 건설, 이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트랜스폴. 그 다음에 이 대신 일정 기간 동안에 약 20에서 30년 동안 정부가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 정부한테. 그 특징을 보시면 직접 수요자한테 그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간 이 수요자, 민간 업체한테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BTO 방식은 빌드, 민간 건설이 트랜스폴, 소유권 이전해서 오퍼레이터 일정 기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관리 운영권을 부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뭐 하천, 항만 이런 게 있는데요. 고속도로나 터널 공사 같은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가게 되면은 이 통행료를 받죠. 그래서 수요자한테 이 통행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부과받아서 그걸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사용료 수입이 부족한 경우는 나중에 사후에 정부가 또 적정 수익률을 또 보장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민간한테는 위험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BTO와 BTL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BTO를 찾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드, 건설하고 트랜스포, 소유권 이전해서 오퍼레이트, 운영을 해서 고속도로나 터널로 투자비를 그 사용료, 수요자한테 사용료, 통행료로서 부과하는데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사후에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건 뭐니? BTO입니다. 그럼 터널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는 야매입니다.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을 지나죠. BTO다. 이렇게 하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서부터는 그냥 내용으로 가볼게요. BO입니다. 그럼 B는요, 빌드, 민간 건설이 건설하고요. O는 소유잖아요. 그래서 자체를 소유합니다. 소유해서 오퍼레이트는 운영이죠. 자, 그래서 한글로 갑니다. 얘는 건설 소유 운영이에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공공시설 건설 동그라미, 직접 당해시설의 소유권 동그라미, 그다음에 시설을 운영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것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BLT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빌드 건설한다. 바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죠. 임대료 임대해주고 트랜스폴 우리가 이전하죠. 그래서 건설하고 임대해주고 이전한다. 민간 사업자가 사회 간접자 SOC를 건설해서 건설 동그라미, 일정 기간 동안 주무관청이 임대하고 임대 동그라미, 그다음 일대 기간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이 양도한다. 그래서 건설, 임대, 양도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BOT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BOT 방식이죠. 자, 이건 어때요? 빌드, 건설한다. 일정 기간 동안에 운영한다.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 비용을 회수해서 그걸 우리 어떻습니까? 건설하고 또 관리 운영한 다음에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또 당해시설을 양도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 파트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번 파트에 이제 봤던 게 순서대로 간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개발의 그 두 번째 우리가로서 개발의 위험 분석을 봤어요. 개발의 위험 분석은 이제 워퍼드의 종류에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그다음에 비용 위험. 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이용 규제는 공법이고요. 소유권과 관련되는 건 사법. 그다음에 우리가 좀 미리 그 위험을 줄이려면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자, 시장은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초기에 우리가 매도하는 게 매수자한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게 낫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은 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더 커진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고요. 자, 우리가 이 민간 개발 방식은 자체, 지주공동, 공사비 대응 면제, 공사비 분양금 지급, 투자자 모집형, 사업 수탁, 토지 신탁 방식, 그다음 컨소시엄이 있고 신차지와 구차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어때요? 민자 유치는 BTL과 BTO 방식을 꼭 구분하시고, 자, BO, BOT, BTL, BLT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은 관리 파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리 파트는 요번에 다 끝내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은 03번 관리 파트로 부동산 관리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관리 파트는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는 자, 관리의 내용에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은 잡으셔야 됩니다. 제목 위주로 갈게요. 자, 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구가 도시로 몰립니다. 이 도시화가 돼요. 이 점점 도시화되다 보니까 도시화 현상이 위탁 관리를 낳게 하죠. 도시화되다 보니까 점점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가 왜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이 고층화되니까 건축기술이 발달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요구되고요. 건축기술 발달.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소유자의 요구가 증가합니다. 부재 소유자의 요구가 증가한다. 자, 부동산을 이제 대량으로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부재자의 소유 현상은 소유자라고 하여금 부동산 관리를 전문 관리한테 위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이 관리는 다 위탁 관리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위탁 관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가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또 있어요. 관리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해서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할 건데요. 일단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입니다. 제목이.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법경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본다면 이건 광의의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유지 관리가 기술적 관리죠.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법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이죠. 이 단어들이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 기술적 관리는 유지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유지 관리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기술적은 유지 관리다. 그 다음에 경제적은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 돼요. 경영을 잘해야 되죠. 경영 관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이라는 자체는 우리 민법 시간에 보전 등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보전 관리는 법률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각각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기술적 관리에 이제 유지 관리에 이 기술적 관리가 나오죠.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조치 예방이에요. 협의인데요. 그래서 전체가 강의라 그러면 얘는 협의의 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토지의 기술적 관리가 나옵니다. 자, 토지가 예전에 인접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경계 문제가 야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건설을 하게 되면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경계를 파악하잖아요. 실로 매달아두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럼 경계 측량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경계 측량이라는 건 번호사가 아니라 게 아니라 측량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 확정한다는 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 관리다. 그러니까 건물은요, 화장실 청소 중이에요. 위생, 그 다음에 보일러실 같은 설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방범이나 밤제, 보험에 가입하는 보안, 현상 유지하는 보존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설 안전을 외우세요. 위설 안전. 자, 우리가 위하고 설, 혓바닥은 안전해야지 오래 먹고 살죠.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은 이제 유지활동 대응 이 사후적이 있어요.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유지활동에서 문제 발생 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예방적과 그 다음에 비용을 적게 임차인한테 적게 하려면 이 유지활동이라는 것은 예방적, 그 다음에 대응적, 사전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적, 사전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필기를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방적, 사전적. 그래서 나중에 요약 강의 때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방적이라는 자체가 비용을 적게 해서 임차인 입장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평소에 늘하는 건 일상적이고 문제 발생 후에 대응적인데 예방적이 중요하다. 발생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제가 앞에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자세히 안 했는데요. 위설 안전이라고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안전해야 돼. 오래 먹고 산다. 위설 안전은 건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보전 관리는 현상 유지, 그러니까 보전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예방적 계량으로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법률 쪽엔 보존 등기한다는 거죠. 보존은 법률이고 보전은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청소 같은 게 위생 관리 중요하며 보일러실, 우리가 설비 관리, 기구와 운전, 기계기구에 대한 설비, 보안, 자 방범이나 밤제, 기타 안정 대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요. 그다음에 보존 관리는 예방을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전에 우리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예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 기술적 관리는 좀 전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일상적 하는 활동이 있어요. 늘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그 청소 소독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방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정리를 또 해드릴 거지만 예방적은 사전적에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여서 임차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예방적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응적이라는 게 있죠. 대응적은 사후적입니다. 일이 터진 후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응적과 늘하는 것보다 예방적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꼭 체크하시고요. 경제적은 경영, 수익이에요.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 토지 같은 경우는, 나지 같은 경우는 그냥 놀리지 말고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지 공사 가건물이라든지 모델하우스에서 또 건설해서 또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의 경제적 관리는 손익분기점이나 회계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다 경제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인력 관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력 관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관리원의 적재적소 배치도 하나의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법률 쪽은 보존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 확인, 조정, 그 다음에 법률적 이용 가치 개선, 지목 변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토지 도난 방지라는 게 가로쳐서 불법 소유권 이전 방지라는 게 나오면은 충분히 알겠는데, 토지 도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지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뭔지 모르세요. 이거 뭐냐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토지를 훔쳐가지는 못해요. 도난이 됐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럼 불법 소유권 이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건물에 대한 법률적 관리는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에 계약을 하려면 계약법을 알아야 돼요. 계약이나 예약 이런 게 나오면 다 건물의 이 법률적 관리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대차 계약, 예약,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용 계약, 국법상 규제, 자 이런 것들은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관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